자, 이제부터 역함수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역함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역함수라는 거는 입력과 결과가 바뀐 함수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그 f라는 함수에다 a를 넣었더니 결과가 b로 나왔대. 그렇다면 자,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쓸 거야. 위에다가 마이너스 1 써서 f 인버스 이렇게 읽든지 그냥 역함수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새롭게 만든 함수는 원래 함수에서의 결과값을 입력을 해주면 입력값이 결과로 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입력과 결과가 바뀌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1, 2, 3을 넣었더니 4, 5, 6. 자, 1을 넣었더니 4 나오고 2를 넣었더니 5 나오고 3을 넣었더니 6이 나오는 함수였다고 한다면 역함수는 얘는 반대로 화살표만 방향만 뒤집어 주는 거야. 4를 넣으면 1이 나오고 5를 넣으면 2가 나오고 6을 넣으면 3이 나오는 이렇게 만든 새로운 함수, 이거를 f의 역함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때 역함수는 어떤 특징이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1, 2, 3이었죠. 역함수의 치역이 1, 2, 3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에서는 치역이 되고요. 원래 함수에서의 치역은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도 다 싹 바뀌게 되고 입력과 결과도 모두 바뀌는 함수, 이거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다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무엇이냐?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래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f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과 f가 1대1 대응이란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만약에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었다고 해볼게요. f가 이런 식의 함수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입력과 결과를 바꿔서 자, 정의역을 4, 5, 6, 7로 하고 공역이 1, 2, 3이라고 한다면 자, 화살표를 바꿔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얘가 함수가 아니게 돼요. 누구 때문에? 7 때문에. 7은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이 7이 어떤 입력값에도 대응이 하나도 안 됐죠. 그러니까 얘가 결과물이 될 수가 없는 값이죠. 7이란 값이. 그럼 역함수에서는 이 값이 입력값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정의역이 4, 5, 6, 7이니까 지금 7이 입력값이 될 텐데 이 7에 대응된 결과가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함수가 되려면, 근데 지금 7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될 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함수가 아니게 돼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이런 식으로 4, 5, 6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만약에 이런 함수였다고 해봐. 이렇게 이게 f였다고 한다면 역함수는요. 자, 4를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를 넣었을 때 지금 결과가 1, 2가 다 나와버려요. 그죠? 원래 함수의 입력값이 역함수에서는 결과물이 돼야 되는데 1 넣었을 때 4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게 되면은 반대로 역함수에서 4를 넣었을 때는 1, 2가 다 나와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가 아니게 돼서 이 경우에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근데 그게 성립하지 않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럼 역함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역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원래 함수가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게 원래 함수였다고 한다면 역함수에서는 y를 넣으면 x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의 입력값이 x였는데 역함수에서는 결과값이 입력값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결과값이 원래 함수에서 y가 결과값이죠. 역함수에서는 x가 결과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x와 y가 자리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뀌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와 y를 자리를 바꿔주면 역함수식이 구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간단한 거 해볼게. y는 2x 더하기 1. 자, 요 함수가 f였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역함수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x는 2y 더하기 1. 이게 바로 이 위 함수의 역함수예요. 자, 보세요.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볼 거야. 여기서 y가 이제 결과, x가 입력값인데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y는 x 빼기 1 나누기 2죠. 자, 요게 원래 함수고 요게 fx고 요게 역함수예요. f 역함수 x.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 입력과 결과 바뀐지 한번 실험해 볼게요. f1 구해보면 3이죠.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3 나오죠. 자, 이번엔 그럼 여기다가 여기 역함수라니까 여기다 3을 한번 넣어보자. 1 나온지 확인해봐. 3 넣으면 정말 1 나오죠? 이거 봐.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니까 입력과 결과값을 바꿨을 때 성립하죠. 자, 그래서 x와 y를 자리를 바꾸는 거, 이게 역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x와 y를 자리를 바꾸는 게 무슨 대칭이었죠?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칭시키는 거. 이거 대칭시킬 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찾았었죠. x, y가 있었으면 얘를 뭘로 바꿔치겠었어? y, x. x와 y의 자리를 서로 바꿨죠. 그래서 이 x와 y 자리 바꾸는 행동이 그래프상에서는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킨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를 찾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함수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켜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역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옆에 써져 있는 거 다 보시면 돼요. 자, 1동그라미 1번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예요. 실험해 볼게요.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역함수에다가는 y를 넣으면 x가 나오겠죠. 입력과 결과 바뀌는 게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다음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 위의 함수의 역함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다시 입력값과 결과를 또 바꿔야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 역함수의 역함수랑 f란 함수에다가 똑같이 x를 넣었더니 똑같은 결과 y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걸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요거를 여기 위에 걸 이용하려면 여기 y로 한번 해보자. y를 해보면 자, f 합성 f 역함수 y를 구해보면 자, f에다가 f 역함수 y를 넣어볼 건데 f 역함수 y가 x였죠. 그리고 fx는 y였죠. 그래서 중간 과정 생략하고 자, y를 넣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보니까 y가 나오죠. 그러니까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잖아. 아, 그래서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반대로 바꿔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자, f 역함수 합성 f, x 이거 구해보자고. 자, fx부터 구해보면 fx는 y다 라고 했죠. 요 위에서. 그럼 f 역함수 y를 구할 건데 f 역함수 y는 다시 x라며.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x를 넣었더니 x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항등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도 항등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자, 그럼 이런 성질 때문에 세 번째 성질. F랑 G를 합성을 했어. 근데 얘가 항등함수였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G는 F의 역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되게 만든 함수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역함수밖에 없는 거야. 응? 다시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됐어? 그건 어떨 때밖에 없어? F라는 함수에다 뭘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됐다고? 그런 거는 이거 딱, 이 자리에 들어간 게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역함수. 자, 그 다음에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를 해보자고. G 합성 F의 역함수는 자,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거 이렇게 찾는 거야. G 합성 F란 함수에다가 어떤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그게 항등함수가 되게 만든 함수를 찾아볼 거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자리에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진짜로 항등함수가 돼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함수들끼리 자리를 바꾸면 안 돼요. 근데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괄호를 다시 쓰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만 바꿔서 결합법칙 써서 괄호만 바꿔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이거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합성한 함수는 항등함수죠. 자, 항등함수가 되고요. 어떤 함수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합성함수의 성질이었죠. 항등함수가 곱하기 숫자로 치면 곱하기 1 같은 개념이야. 그리고 G랑 G 역함수를 합성하면 당연히 항등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에다가 무엇을 합성하니까 항등함수가 나왔죠?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죠. 그래서 G 합성 F 역함수는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야. 여기 순서가 여기 역함수를 각각에다 다 붙여주는데 그때 쓸 때 순서가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하면서 FG 순서로 써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3개짜리에 대해서 똑같이 일어나요. 3개짜리에 대해서도. 이건 뭐야? 자, 얘도 이렇게 끌어올려 봅시다. 자, 3개짜리에 대해서 해볼게요. F, G, H 이 함수에다가 무엇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될 거냐? 이걸 찾아보면 돼. 그럼 그게 바로 이 함수의 역함수야. 자,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H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H 역함수부터 합성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G 역함수, F 역함수 이렇게 합성을 해줘야 항등함수가 돼요. 왜냐면 얘끼리 먼저 계산해보면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 합성해봤자 그 자신이 되니까 그냥 무시가 되는 거죠.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랑 얘랑 합성을 하게 되면 또 항등함수가 되죠. 그리고 항등함수 어떤 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사라지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니까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는 순서를 바꿔서 H로부터 F 쪽으로 가면서 각각 다 역함수를 붙여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해. 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이게 H라는 함수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너희가 F와 G를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의 오른쪽에다가 G 역함수를 똑같이 합성을 해보는 거야. 어차피 FG라는 함수랑 H라는 함수가 같은 함수기 때문에 같은 함수에다가 똑같은 함수를 합성을 해주면 그 합성된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해주면 자, G랑 G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그리고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사라져. 그래서 좌변은 F만 남고요. 우변은 H 합성 G 역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양변에다 왼쪽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을 해보면 좌변에 이렇게 쓰고 우변에도 왼쪽에다가 F 역함수를 똑같이 합성을 해보면 그러면 F 역함수 F가 항등함수고 항등함수랑 G랑 합성하면 G가 되는 거죠. 여기 F 역함수 합성 H야. 자, 이런 식으로 양변에다 똑같이 역함수를 합성을 해서 F란 함수 혹은 G란 함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쓰면 큰일 나요. 순서 지켜야 돼. 이렇게 쓰면은 오답이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다고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을 할 때 왼쪽에 합성을 했는지 오른쪽에 합성했는지 그걸 계속 따져가면서 해야 돼요. 이유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는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얘기해보자.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 수 있어. 자, 방금 했었던 역함수의 성질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x랑 y를 잘 바꾼 다음에 잘 정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해봅시다. 자, gx가 f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쓰기로 하지. 이건 그냥 약속이야. 그렇다고 해볼 때, hx라는 함수는 f라는 함수와 y는 2x-1을 합성해서 만든 함수야. 요렇게 주어져 있대. 그때 h 역함수를 g로 나타내 보자. 요 문제예요. 자, 그때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써서 해볼게요. 자, 여기 EX-1이라는 함수를 K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HX라는 함수는 FKX라는 함수예요. 즉 F 합성 K X라는 함수예요. 자, 그럼 역함수의 성질에 따르면 H 역함수 X는 이렇게 되겠죠. K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순서가 이쪽으로 반대로 써줘야 돼. 각각 역함수 붙여주면서.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구해볼 건데, 자, 여기서 K 역함수 X를 구해보자. 지금 원래 함수가 지금 Y는 EX-1이지? 그러면 역함수는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정리를 해주고,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얘가 바로 K 역함수 X예요. 요게. 그럼 K 역함수 X에다가 F 역함수 X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1 F 역함수 X 더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H 역함수 X가 되고요. 우리 F 역함수 X를 G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H 역함수 X는 2분의 1 GX 더하기 2분의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H 역함수 X를 역함수의 성질을 써서 GX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쭉 올려서 그냥 바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y는 f2x-1 아이고 잘못 썼어요. 2x-1 자, 이 함수가 지금 hx라는 함수지. 자, 이건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입력값은 2x-1이 아니고요. 이건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입력값이 얘가 입력값이야. x를 먼저 어디다 넣냐면 2x-1이라는 데 넣어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나온 결과를 다시 f에다 넣어서 최종적으로 y를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의 입력값은 x값이고 결과값은 y예요. 자, 그러면 역함수식 구하는 거는 x랑 입력값과 결과값을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h 역함수 x가 되는 겁니다. 이게 h 역함수 x예요.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요 식을 이해를 이렇게 하는 거야. f라는 함수에다가 2y-를 넣었더니 x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역함수에다가는 x를 넣게 되면 결과가 뭐 나와야겠어요? 2y-1이 나와야겠죠? 이게 역함수의 정의예요. 이거는 지금 f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x가 입력값이었죠. 위에 요 식에서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x가 입력값이었는데 여기 f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2y-1 입력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함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입력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f 역함수에다가는 x를 넣었을 때 2y-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양변에 1 더하고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 f 역함수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f 역함수 x를 gx라고 쓰기로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 역함수의 성질 써서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오죠. 자, 다음은 역함수 활용하는 사례인데, 자, 원래 함수랑 그 함수의 역함수가 완전히 같은 함수가 된대. 자, 이 말은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fx랑 f 역함수 x가 같다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애초에 y는 x의 대칭이었어야 돼요. 그래프 자체가 y는 x의 대칭이었어야 돼. 지금 여기 이런 그림처럼 예를 들면. 그럼 그러면 여기서 역함수 그래프를 여기서 그려보게 되면은 fx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켜주면은 역함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fx가 x다면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도 그냥 그대로 똑같이 f 역함수 x도 x가 될 겁니다. y는 x에 대칭시켜도 그래프가 똑같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b 같은 1차 함수였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였다고 하면 이거 대칭시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 y는 x랑 수직이기 때문에
얘를 yx에 대칭시켜도 똑같이 파란색 그래프가 그려져서 똑같이 f 역함수 x도 마이너스 x 더하기 b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아지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애초에 그래프 자체가 y는 x의 대칭 모양인 그래프였으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지금 다항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1차 함수여야 하고요. 자, fx가 1차 함수인 경우에서 기울기가 1인 경우는 fx는 x. 요 경우만 y는 x에 대칭시켰을 때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래프 자체 y는 x에 대칭이야.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절편이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은 그래프 자체가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나중에 우리 유리함수 다룬하면 유리함수를 배울 건데요. 자, 유리함수 파트에 가시면 자, 유리함수 그래프 나중에 그려보시면 되는데 여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유리함수 그래프 자체가 y는 x의 대칭이 돼주면 그럼 그 함수의 역함수도 원래 함수랑 똑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함수는 이제 점근선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나중에 유리함수단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거든. 유리함수 그래프 생긴 것 자체가 y는 x의 대칭 모양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다가 y는 x에 대칭시켜도 그래프 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여기 옆에도 이게 요런 유리함수 모양도 있거든. 자, 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게 되면은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 분자가 음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이런 경우에도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칭 샥 시켜보면 원래 유리함수 그래프랑 겹치게 돼. 그래서 이 경우도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 찾아보는 거 해봅시다.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밑에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좀 활용을 할게요. 자,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원래 함수였다고 해볼게요. 여기 y는 fx. 자, 그럼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을 시켜보는 거야. 그럼 y는 x에 대칭시키면 자, 여기 y는 x보다 위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오른쪽 대칭시키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그다음 y는 x보다 밑에 있는 쪽을 빨간색 쪽을 대칭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프가 y는 f 역함수 x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교점이 나올 건데 그게 몇 개가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일단 y는 x 위에 교점이 하나 나와요. y는 x 위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에서 교점이 나오냐면 자, 다른 점 y는 x 위가 아닌 점에서 교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교점은 반드시 두 교점은 y는 x에 서로 대칭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당연한 소리가 돼요. 당연한 소리가.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위에 표현인 거야. 자, 요거를 지워버리고 자, 보시면 자, y는 fx 그래프가 자, 여기 y는 x 위에 점일 때 교점이 y는 x 위에 점일 때 그 다음 교점이 y는 x 위에 점이 아닐 때 y는 x 위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교점의 좌표가 y는 x 위의 점이니까 교점 x좌표 알파였다고 한다면 y좌표도 알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원래 함수에 대해서 원래 함수가 알파, 알파를 지날 때 그 점이 교점이 돼. 그래서 어떤 함수에다가 알파를 넣는데 그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 점은 바로 그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의 교점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 알파는 알파인 점 이게 교점 첫 번째 점이고요.
두 번째 점은 자, 원래 함수가 베타 컴마 감마와 감마 컴마 베타를 모두 지나는 경우, 즉 f 베타가 감마고 f 감마가 베타인 경우. 자,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베타를 넣으면 감마가 나오는데 이 입력과 결과를 바꿔서 감마를 넣으면 베타가 나와.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이 순서상 감마, 베타 감마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만든 점, 베타 컴마 감마랑 감마 컴마 베타는 무조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교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증명, 뭐 위에 거는 첫 번째 건 증명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림 그려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요 증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한다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 기억을 해야 돼.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 베타, 감마였다고 한다면 그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 식이 성립하거나 또는 두 번째 식이 성립해야지만 그게 교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